할아버지 댁은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평범한 농가일 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평범한 분위기가 좋아서 고등학생이 되어 바이크 면허를 취득했을 무렵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자주 혼자서 놀러가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왔다 하시며 기뻐해주기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이어서 벌써 10년 정도는 방문하지 않았다. 아니, 방문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난 봄방학 시즌. 그날은 날씨가 무척이나 좋았다. 적당히 차가운 바람, 맑은 하늘. 거기에 탄력받아 기분 좋게 바이크에 오른 뒤 그대로 할아버지 집까지 달렸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한 뒤 따끈따끈한 대청마루에서 잠시 쉬고 있을 무렵 그것이 들려왔다. 응? 何の音だろう。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내고 있는 듯한 이상한 소리였다. 코인지 보인지 모를 그 중간 정도의 소리. 그렇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정원의 울타리 위에 모자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誰か歩いてんのか。 모자의 방향은 천천히 대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윽고 대문을 지날 땐 그것의 모습이 보였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 모자의 주인공은 여성이었던 것이다. 울타리의 높이는 2m 정도이다. 그 울타리에서까지 모자가 보일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키가 커야 되지?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그 잠깐 사이에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윽고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었을 무렵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나는 오전에 본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말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さっき、でっけえ女を見たよ。外国人かな。へえ。いや、へえじゃねえよ。垣根より背が高かった。帽子をかぶってって、ポーポーポーとか変な音出してたし。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환한 기색으로 いつ見た？どこで見た？ 라며 질문을 퍼부어 왔고, 그 기백에 눌려 당황한 나는 우선 있는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거실 복도로 나가 전화까지 가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미닫이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덜덜 떨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뭔가 심각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今日は泊まっていけ。いや、今日は帰ってはいけないんだ。 그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 俺、なんかとんでもない悪いことでも知ってしまったのか。 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전혀 짐작가는 바가 없었다.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고 멋대로 나타난 것일 뿐인데.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나를 할머니에게 맡겨둔다고 말씀하시며 급히 경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나가버리셨다. ねえ、あーちゃん、一体どういうこと。伯爵様に見入られてしまったようだ。じいちゃんが何とかしてくれる。何にも心配しなくていいから。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 그리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부근에는 팔척귀신이 있다고 한다. 팔척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8척 정도 되며 포
하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며 머리에는 무언가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목격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했다. 이 마을에서는 그것을 봉인하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지장보살상을 세워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장소로는 이동하지 못한다고 한다. 팔적 귀신에 홀리게 된다면 수일 내에 홀려 죽게 된다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것은 15년 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들지는 않았다. 그러던 도중 나가셨던 할아버지가 한 노파를 데리고 돌아오셨다. えらいことになっちまったのう。今はこれを持ってなさい。 K씨라고 하는 노파는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부적을 한 장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2층으로 올라오라는 말에 할아버지와 K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 안의 모습은 내가 지금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질감이 들었다. 온 창문은 신문지 칠이 되어 있어 전혀 바깥의 상황을 볼 수 없었고 신문지 위엔 부적들이 붙어 있었다. 방의 내 구석에는 소금이 담긴 접시들이 놓여져 있었다. 또한 방 안엔 네모난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엔 조그마한 불상이 놓여져 있었다. もうすぐ日が暮れる。いいか、明日の朝までここから出てはいかん。俺もばあさんもな、お前には話しかけることもない。明日の朝の7時になるまでは絶対ここから出るな。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今言われたことをよーく守りなさい。何かが起きたら仏像の前でお願いしなさい。 그 뒤 혼자 방 안에 남은 나는 방 안에서 TV를 틀어두고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정말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이불 속에 있던 나는 어느샌가 잠에 들고 말았다.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등이 기분 나빴다. 이미 밖은 깜깜해져 있었고 켜진 TV에서 나오는 심야 통신 판매 방송의 불빛으로 벽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왠지 이상한 시간에 일어났기에 찝찝해하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손으로 누군가 창문을 치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바람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진정하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역시나 공포감은 가시질 않았고 TV 소리를 최대한 올려서 온 힘을 다해 TV에만 집중하려 했다. 그때 おい、大丈夫か？怖けりゃ無理せんでいいぞ。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버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그러자 또 다시 들리는 목소리. どうした？こっちに来てもいいぞ。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지만 저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다. 어째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저건 누구지? 휙 하고 방구석에 놓여진 소금 접시를 보니 윗부분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助け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 불상이 앞에서 노파가 준 부적을 손에 쥐고 덜덜 떨며 필사적으로 빌었다. 그때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아까 낮에 본 그것이 소름 끼치게 웃는 모습으로 손을 뻗어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助け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어느샌가 아침은 밝아 있었다. 눈을 뜨자 TV에서는 언제나처럼 아침 뉴스가 방송 중이었다. 어젯밤의 일이 무슨 일이었냐는 듯. 방구석에 놓여진 소금은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던 것 같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엔 할머니와 노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반겨주었다. 아래층에 내려가자 아버지께서도 집에 도착해 계셨다. 마당에서 어서 나오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급히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에는 할아버지, 조수석엔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노파가 앉았으며 나는 승합차의 정중앙에 앉게 되어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大変なことやったな。気になるかもしれないが、これからは目を閉じて下を向いてろ。俺たちには何も見えんが、お前には見えてしまうだろうな。いいと言うまで目を開けんなよ。 내 오른쪽에 앉은 50세 정도의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윽고 차가 출발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다 라고 말하며 연불 같은 것을 외기 시작했다.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 나는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그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며 차의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나도 모르게 킥 하며 소리를 내고 말았다. いるな。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내듯 외쳤다. 또다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도 비명을 삼켰다. 그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마을 바깥으로 나온 것일까? 노파의 말에 나는 온몸의 긴장이 모두 빠져나가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느꼈다. 札を見せてみろ。 그 말에 굳게 쥐고 있던 부적을 보자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もう大丈夫だと思うがな。念のためしばらくの間、これを持っていなさい。 그렇게 말한 노파는 나에게 새로운 부적을 한 장 건넸다. 그 후 나는 10수년간
가히 한 번 눌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 자신도 팔척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친구분도 한 명이 홀려서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다. 승합차에 탔던 남자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일족의 관계자들이어서 였지만 혈연이 이어져 있던 관계라고 하셨다. 만약 그때 당시에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나 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중 한 분이 희생양이 될 각오를 하셨다고 한다. 당시의 경험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해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마치 귓전에 들리듯. 음.